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언박싱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진 CES 관련 소식을 지금 라스베이거스 현지에 나가 있는 홍경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 기자 나와주시죠. 네, 올해 CES는 가전 박람회에 임해도 오토쇼를 연상하게 했는데요. 모빌리티만큼은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모빌리티가 부문을 가리지 않고 최신 기술이 총집합한 영역으로 떠오른 만큼 CES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CES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의 융합이 화두였는데요. 수많은 자동차 부품 업계는 물론 IT 업체, 심지어 빅테크까지 가세의 모빌리티에 미래를 구현할 신기술 자랑의 영역을 보입니다. 또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지향하는 자동차의 미래상과 최신 기술을 담은 모델을 앞다퉈 소개하면서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 모빌리티 신기술의 포문을 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어땠습니까? 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대표 선수격으로 참가한 현대모비스는 기존 부품 회사를 넘어서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청사진을 CES에서 제시했습니다. 단편적 부품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연결성 등 핵심 기술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죠. 현대모비스는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 컨셉카인 엠비전 2를 공개했는데요. 그 모습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꽃게처럼 옆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4개 바퀴가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됩니다. 이 컨셉트카는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왔을 법한 평행 이동과 제자리 회전 등 현란한 개인기를 선보이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현대모비스는 반도체 기업 퀄컴으로부터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받아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는 레벨 3 자율주행의 핵심 장치입니다. 모빌리티의 미래를 제시한 천재승 미래기술 전략 담당 상무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최적화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안전, 편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능과 여러 가지 유저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물론 기구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제품들은 그대로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존의 자동차 업계만 아니라 IT 업체든 소니든 애플이든 어떠한 회사들하고도 협력이 가능하고 네,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보쉬 등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이번 CES에서 신기술을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도 궁금합니다. 네, 독일의 보쉬는 이번 CES에서 차량 내부와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사고 등 위험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보쉬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을 살리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구조대 등의 즉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쉬는 또 IBM과 손잡고 양자 센서 개발에 나섭니다. 보쉬는 차량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센서 중 하나인 미세전자 기계 시스템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스템보다 양자 센서가 1000배 더 정확한 측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쉬는 앞으로 3년간 디지털 전원에 1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CES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좀 어땠습니까? 네, 완성차 업체들도 다양한 미래 신기술 모빌리티를 선보였습니다. 푸조와 크라이슬러 등 14개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의 경우에 모빌리티가 있는 부스 중에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탑승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기술을 모은 전기 콘셉트카 푸조 인셉션, 1회 충전에 800km를 달리고 각종 운전자 지원 기능을 탑재한 전기 픽업 트럭, 다지 차저 순수 전기차 등을 선보이는 등 친환경 전동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의 속도를 내고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반자율주행 상태에서 전방에 저속 차량을 추월하고 추월 후에는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도 북미 시장에서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CES에서 벤츠는 이전에 선보인 전기 컨셉트카를 또다시 부스에 내놓아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1회 충전에 1200km를 달리는 모델로 이를 보기 위해 벤츠 부스에서는 인파가 계속해서 북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소니가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소니는 CES에서 혼다와 합작한 첫 전기차 아필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플레이스테이션을 내놓은 소니가 자동차를 내놓는다고 해서 직접 부스에 가봤는데요. 미래지향적 디자인에다 차량 외부도 액정을 달아 자동차라기보다는 스마트 기기를 크게 만든 듯한 외관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니의 첫 전기차 주변에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소니의 첫 전기차 아필라는 2025년 상반기부터 예약을 받고요. 2028년 북미에서 실제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아필라는 전자제품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부에 많은 액정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아필라는 카메라와 레이더 등 45개 센서가 내장돼 물체 감지와 자율주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소니는 전기차가 움직이는 동안 영화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우리가 좀 잘 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모빌리티 사업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3년 만에 CES에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일제히 모빌리티를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아예 야외 전시관을 차린 구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의 새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친구와 가족을 지정해 자동차 디지털 키를 공유하는 카 쉐어링이 대표적인데요. 키를 공유한 사람이 일정 거리 이내로 자동차에 가면 문이 알아서 열리게 됩니다. 휴대전화를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에 연결해 구글 맵이나 음악 앱 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아마존은 음성 인식 인공지능을 자동차에 구축하는 서비스를 공개했는데요. 아마존은 현재 아우디와 BMW, 도요타 등과 협력하고 있고요. 조만간 자동차에서 집에 있는 가전 등에까지 명령할 수 있는 기능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빌리티 전문 전시관으로 구성된 컨벤션 센터 웨스트홀에 부스를 차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일반적으로 윈도우를 주로 떠올리시는데요. 이번 CES에서는 모빌리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로 자동차 데이터를 저장 분석해 차량 결함 시기를 예측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빅테크 기업들이 CES에서 모빌리티에 몰입하는 모습들, 뭐 역시나 뭐 빅테크 기업들답게 굉장히 좀 다양한 기능들이 좀 공개가 된 것 같고요. 전자 업체들도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 CE에서는 유독 기업들이 이제 모빌리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자 업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LG 이노텍은 이번 CES에 처음으로 참가해 카메라 모듈 기술을 비롯한 자율주행 전장 부품 등을 선보였습니다. LG 이노텍은 자율주행이 광학 솔루션과 전장 부품 등 자사의 핵심 기술을 집약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LG 이노텍의 CES 부스에서는 주행 상황을 인지하는 데 필수적인 첨단 카메라 모듈과 차량 주변 환경을 스캔하는 센서 제품 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과 레이더 기술을 결합해 악천후와 직사광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센싱 기능과 주행 안정성을 향상한 제품을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전자 회사임에도 아예 모빌리티 기술 전시관에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화면이 확장하는 차량용 슬라이더블 올레드와 투명 올레드 등이 탑재한 완전 자율주행 컨셉트카를 선보였습니다. 뒷좌석 천장에 말려있는 디스플레이를 내려서 영화 감상이나 뉴스 시청을 하고 창문에 탑재된 투명 디스플레이로 창밖 풍경과 동시에 실시간 뉴스나 날씨 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공업과 기계 회사들까지도 이 자율주행을 비롯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의 농기계 업체인 존디어 같은 경우는 올해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여서 CES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장착된 센서를 통해 스스로 움직이며 비료를 뿌리는 기계인데요. 이를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료량의 60%가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존디어는 배터리로 구동돼 소음이 적고 운영 비용이 절감되는 새로운 전기 굴착기도 선보였습니다. HD 현대도 CES에 참여해 자율주행 미래 선박 기술을 내놨는데요. HD 현대는 주력 분야인 조선과 에너지, 미래 기계 기술력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무인 친환경 선박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스마트 미래 선박을 통해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래 기술의 진화, 그 끝이 어디일지 참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CES 2023을 취재한 홍경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